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하락장 긴급 진단으로 시장 전략 중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시장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보면 시장이 나타난 큰 악재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걸 보면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큰 악재를 맞닥뜨린 것 같은 느낌의 시장입니다. 많이 빠진 것은 알겠지만 선뜻 손은 나가지 않고 지금 보면 다른 증시 대비 유독 부진한 한국 증시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인데요.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고 버티기 쉽지 않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긴급 진단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하지 못하죠, 지금 시장에. 워낙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유독 우리 시장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2,440선을 깼을 때는 조금은 낙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2% 넘는 급락세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자리에서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추가 하락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하방을 더 열어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답하거든요.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우선 지금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작년 10월이 저점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저점이 지난해 10월 31일 2273.9포인트까지 좀 하회했고 최근의 하락폭, 최근에 이 단기 지지선 2512포인트가 좀 무너지면서 현재는 2420선까지는 아직 지지해주고 있지만 위협이 만약에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당시와 지금에 대한 이 증시, 이 코스피 증시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즉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이에 따라서 수급이 다시 완화가 되었는데 어제 매파적 기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지금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메시지, 이 부분 때문에 좀 하락했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최근에 이 한국의 이 대북 리스크가 좀 지속적인 어떤 외인 수급을 위축시키면서 어떤 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는 거는 지금 RSI 지표에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권 진입이다. 여기서는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하락이 특정한 이유, 이슈나 주변 국액에 따라서 같이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 증시의 하락폭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다는 것은 외인의 어떤 수급, 즉 매도세에 따른 어떤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 과매도 구간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닥을 잡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여전히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지지해줄 만한 무언가가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덕호 대표가 보시기에는 추가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오늘 하락이 바닥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렇게 2% 넘게 떨어지는 게 오늘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오히려 또 이런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가 이제 예상보다 연초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지지부진하지 못한, 그리고 오히려 조금 하방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조차도 초입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손실 보고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이 지금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환전을 했다가 또 비싸질 때 다시 환전해서 미국으로 나가는 입장으로 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하방이 저는 오히려 하나의 또 기회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 앞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얼마 이하에서는 손절을 해라, 아니면 어떤 데는 이탈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장이 차라리 빠져주면은 이런 이탈할 수 있는 시그널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오히려 좋은 지표다라고 좀 얘기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연준이 갑자기 아까도 앞선 코너에서도 이렇게 연준 이사분이 지금 금리 인하는 어설프다, 지금 하기에는 좀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뭐 발언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1월에 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라든가 이런 많은 연주 이사분들이 3월에 당장 금리 인하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제 시장이 대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시장은 연준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충격이 좀 오늘 조금 크게 나타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대응을 하시려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대응은 필요하지만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정말 어떤 기업 자체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대비 정도만 하셔야 되지 굳이 급하게 매물을 내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거는 왜 우리 증시만 유독 이렇게 하락하는지 이유가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증시 뭐 연초 이후에 이 10거래일 동안 하루만 빼고 지금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잠깐 상승을 한 것도 단 하루에 불과한데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증시 유독 약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변 대표님?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뭐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이슈, 그리고 12월 말부터 이 기관들의 이 1월 초 배당 창입 물량에 대해서 매도세로 좀 일관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 뭐 부각된 대북 리스크, 이 부분이 과거에 뭐 대북 리스크가 좀 일회성으로 좀 반영된 효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부각 이슈가 외인의 수급을 좀 위축시켰던 사례들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1개월 대비 주가를 좀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변국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4.6%대를 좀 기록하고 있고 3개월 전 대비해서도 0.6% 하락 전환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 동기간의 미국 지수는 0.15포인트가 상승했고 3개월 전 대비는 9.8%, 일본의 경우에는 1개월 전 대비가 8.3%, 그리고 3개월 전 대비가 11.4%가 좀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 증시, 특히 코스피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요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유독 하락폭이 좀 더 컸고 1월뿐만이 아니라 3개월 전 대비해서 하락 전환을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과매도, 즉 낙폭이 확대는 구간에 있다는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어떤 이유는 최근에 엔저 현상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요. 개인 투자 소비세에 대해서 이 유예를 해주는 그런 제도의 취지 때문에 어떤 이 레버리지 자금이 좀 더 유입되는 효과,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의 증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하락을 주도했던 이 수급 주체가 좀 외인인데 현물 시장에서는 4거래일 그리고 선물에서는 11거래일 연속 좀 매도세로 좀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매도세에 대한 어떤 이 비차익 물량들이 이 현물 시장으로 좀 이전되면서 오늘의 낙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미결제 약정 대금이 오늘 좀 크게 증가했던 점은 오늘이 만약에 진 바닥이라면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북 리스크 또 북한의 이 군사 위협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증시 유독 약한 이유 김덕구 대표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더 많이 빠졌느냐? 당연히 뭐 대북 리스크 영향들은 있겠죠. 뭐 실제로 이제 2021년도에 뭐 조선노동당 규약을 이제 북한이 이제 개정을 했을 때도 뭐 통일에 대한 뭐 인민의 투쟁은 인민의 투쟁을 뭐 조장하겠다 뭐 이런 문구는 없었기 때문에 뭐 평화 통일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은 뭐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조선노동당 규약입니다. 근데 이 규약 안에 보시면은 뭐 핵무력 통일 노선을 앞당긴다라든가 아니면 뭐 자주혁명과 통일전선 사업에 대해서 동참하라 뭐 이런 문구들이 개정 당시부터 이미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뭐 대북 리스크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했던 발언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과잉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일본은 침략의 위가 좀 약한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덜 빠졌다고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좀 보는 이슈들이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 노선을 어디를 잡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칭더 후보가 또 마찬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득표차가 40%를 넘었다 보니까 득표가 40%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을 넣고 있고 정말 우연 아닌 우연으로 압박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북한이 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증시는 단기간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공포심이 좀 조장이 됐다는 거지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 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만일 정말 이게 걱정된다고 하면은 한국 주식 다 빼야죠. 다 빼서 이민 갈 준비해야죠. 미국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를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연말에 우리 시장이 좀 유독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그에 따른 되돌림이 과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가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그 외에 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라든지 말씀해주신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일본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서 이런 자금 외국인의 자금 일단 그쪽으로 유입되는 상대적인 이제 수급 부진에 대한 영향 여러 가지 이제 하락을 두고 이유를 찾는 움직임인데 그렇다면. 글쎄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야 시장의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빠진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확산이 돼야 시장 반등이 나올지 지금 저점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지난 우리가 10월 달에도 이런 이슈가 좀 한 번 있었어요. 이 연중 최저점에 따라서 추세 전환점. 여기서 힌트를 받았던 점들은 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 기점을 통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한번 언급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저도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이 포인트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폭들이 좀 굉장히 좀 큽니다. 여기서는 실적별 차별화가 좀 예상되는 종목군들 좀 많았고 여기서 성장 섹터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어떤 산업군들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폭들이 좀 컸다는 것은 오늘의 조정 이후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수반하면서 수급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가 좀 1%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좀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들은 시장의 낙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것은 2024년도에 대한 반도체 업황 그리고 여기서 공정 투자에 대한 기대 수혜 효과 때문에 장비주에 대한 흐름도 지속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섹터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오늘 대형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박앤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대형주의 조정은 2월 감사전 재무제표의 이 제출 이후에 중소형주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감사 리스크. 자, 이 공포 구간 때 대형주로서의 어떤 수급이 이전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 대형주는 관심 갖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점차 빠져가는 자리에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분할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그렇다면 어디를 주목해서 지금의 하락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자금 유동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작년 11월에 뭐 이제 보도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미국 증시가 만약에 탄탄하게 지금 버텨주려면은 2024년에는 마찬가지로 뭐 6조 달러 규모 MMF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펀드 스트레스에서 아마 이 시장 분석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이제 MM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조 7,3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도 더 많은 유동성이 증시로 좀 유입이 돼야지만이 미국 증시도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연준이 생각만큼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았다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유동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원인들도 결국은 지금 뭐 공매도 금지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 또 P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중국 경기도 생각만큼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향 수출에 대해서의 매출들이 굉장히 급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해석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감이 단기간에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 뭐 다양한 변수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을 때 변 대표님이 오늘 뭐 섹터별보다는 이제 조정이 온 대형주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연말부터 이야기했던 게 연초 좀 반도체랑 바이오주 관심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 대표님은? 예,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1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세 스펙이 좀 공개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종목들의 실적 연동 관점에서의 수혜주가 좀 가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HBM 반도체 역시도 지금 공정단에 대한 확대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파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장비 수혜 기대감
그리고 장비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2%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7만 1,000원, 1,100원 지금 구간까지 좀 하회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최근에 뭐 블록딜 이슈가 좀 있었고 오히려 이 최근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여파도 좀 있었지만 오늘 2%대 하락은 상징적인 의미 하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2.5포인트 정도 하락한 18만 1,000원 구간까지 하회했다는 것은 18만 원 구간 초입에 있다는 것은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피크아웃 우려감들을 좀 떨어내고 3분기에 저는 상당수 선반영했다는 관점에서는 현대차, 기아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LG화학,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5%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셀사들의 하락폭들이 좀 더 크고 지금 삼성 SDI의 경우에는 40만 원대가 좀 깨졌다. 이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선이면 접근 가능한 유효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여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3% 이상의 낙폭을 가져가는 종목들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무분별하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임상 모멘텀들이 좀 가시화되거나 최근에 기술 이전 효과들이 좀 컸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면 매수에도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반도체주와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면서 조금 일시적인 매물이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마일스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을 좀 봤을 때는 종목에 대한 좀 구분만 필요하지 뭐 구별이 필요한 상황이지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섹터가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뭐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챗 GPT-4가 이제 이번에 GPT 스토어를 지금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경우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죠. 이것처럼 앞으로 생성 AI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뭐 매물을 내어놓는다.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지양해야 되는 자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야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앞으로 반도체는 이제 축소 위기가 커진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와 바이오 뭐 할 것 없이 지금 트럼프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도 지수를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낙폭을 키우다 보니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2,440선이 위태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긴급 진단으로 그래도 대형주 내에서 우리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의 그런 관전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장에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또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관심주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좀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 현상과 더불어서 시장 전략을 함께 고민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하락장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미국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첫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1%를 득표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향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국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분야의 산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도 있고 다시 당선될 경우 IRA 법안을 폐기할 것이란 발언도 한 바 있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근거지의 공습을 이어가면서 물류비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위협한 후티 반군의 세 번째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군사활동 강화로 중동 지역 불안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에너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함과 동시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단기간에 완화될 조짐이 없어 홍해발 물류 리스크와 이에 따른 해상 운임 비용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해운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죠.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이어왔던 적자 행진을 멈추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7조 3,959억 원, 영업이익은 1,317억 원을 기록해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통상 4분기는 아이폰 부품사들의 실적 성수기인데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에 LG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이 장착돼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고 TV나 정보기술용 패널 등의 중대형 제품 수요가 늘어난 점이 호실적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발행된 IBK 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올해 1분기 다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수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한 바도 있는데요. 장중 5% 가까이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MS와의 이 대규모 태양광 공급 패널 계약으로 긍정적 수혜 좀 얻었었던 하나솔루션, 트럼프 리스크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하나솔루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 대표님? 일단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당연히 매도를 일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분할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이제 공화당 측에서 마찬가지로 경선 준비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겼다.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나왔던 사람이 이제 크리스티라고 해서 이제 전 주지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중에 경선 후보를 포기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고요. 이번에 그 표가 과연 이제 차기로 이제 트럼프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니키 헬리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안 갔다는 거는 뭐 결론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그만큼 지지력을 상당 부분 받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뭐 패널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IRA가 만약에 폐기가 안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임기 당시에 본인이 공약했던 것보다 생각만큼 공격적이지 않게 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 정책을 바꾼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받을 정도로 뭐 사실 뭐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양산되고 있는 산업을 키우겠다고 얘기해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IRA는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비율을 보시더라도 뭐 200%가 가까이 지금 뭐 150%가 넘게 뭐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만약에 IRA 법안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본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의 재정적 타격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뭐 태양광 산업 기업이라든가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3,5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또 추가로 발행했다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단기간에서의 위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오히려 미국의 대선 기간이 있으면은 통상 연에 12% 정도 미국 증시는 항상 상승을 했었고요. 여기에 편승하는 우리나라 주식 테마들도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섹터들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선 37,000원을 돌파한지 여부를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진짜 많이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앞으로 뭐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의견은 분분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래도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변수를 더 크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 지금 미국의 이제 정치 컨설턴트 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에서도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탑 10 리스크 중에서 1위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번에 미국 대선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2위가 중동 전쟁이고 3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각 양당의 후보에 대한 정책적 기조가 극단적으로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굳이 어떤 한 후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보다는 양당이 추진을 하는 뭐 인프라든가 혹은 AI 반도체 산업 쪽을 네. 다시 한번 보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적인 측면은 같이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한화솔루션을 필두로 한 신재생 에너지주들에 대한 오늘 하락 좀 특징주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테마 안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도 체크해 볼까요? 대한해운, 지금 홍해 리스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해운, 뭐 물류주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사실 테마주들은 지수 안 좋을 때 한 축에서 좀 그나마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도 연속적으로 가장 힘이 강한 테마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 테마밖에 할 게 없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해운주들은 트레이딩이 유효한가요? 일단 뭐 주도주, 그다음에 수급이 부재된다는 관점에서 이 단기 테마, 지금 홍해발 리스크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물류 해운주에 영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 착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운주가 과연 이 홍해발 리스크의 다 수혜주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벌크선 부분이 이 44% 그리고 LNG 탱커선 부분이 35%의 매출 포지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크선은 이 BDI 운임지수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BDI 운임지수가 최근에 1월 초 2,110포인트까지 좀 올라갔던 게 현재 1,360포인트까지 좀 떨어졌다. 이 부분은 BDI 운임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벌크선 운임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다만 지금 이 최대 수혜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은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 지수에 관련된 HMM의 경우에는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효과 하에서의 이 컨테이너 운임 상승 기조 효과를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영향들은 좀 있는데 지금 이 탱커선의 경우에는 이 유조선 운임 지수, WS 운임 지수를 연동하기 때문에 최근 추이를 보면 지난 5일이죠. 54포인트에서 지금 10포인트 정도뿐이 안 올랐어요. 65p 반영을 했다는 것은 이게 유조선에 대한 어떤 운임 단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느냐 이 관점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지금 홍해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수반되고 있지만 여기서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와는 거리가 먼, 즉 BDI 운임지수가 좀 빠지고 있다는 것은 벌거선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영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어떤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2,500원 선을 좀 위협한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신규 매수보다는 이 보유자의 영역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 대한해운 들어봤고요.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소식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 4%의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시장 상황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 LG 디스플레이 어떤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우선 뭐 7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을 했는데 이 기조 효과가 오늘 상승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지 못했던 이유. 오늘 4.7%대까지 좀 상승을 했지만 현재 0.08포인트, 좀 보합세까지 좀 약간 밀려 있는 흐름인데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뭐 지금 4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는 리스크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대규모 유상증자의 일정 가시화 부분, 아직 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확정 발행가액이 좀 나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는데 현재 좀 예정 발행가액이 9,550원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 12,850원과의 이 괴리율, 차익 관점에서 단기적 주가 희석의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발행 주식의 34.7%가 유통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단기간의 리스크로 좀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3월경에 주식이 좀 신주 상장 요건을 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 조정 이슈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가 2024년도 기점에서 흑자 전환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고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더 수반할 수 있다면 실적 기조화에서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은 좀 있으나 3월까지는 주가 가치 희석 요인을 리스크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서 만약에 과대 낙폭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만 현 주가 구간 하에서라면 주가 가치 희석 요인을 고려해서 저는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좋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본업단에서도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지만 재차 1분기에도 실적 우려가 있고 지금 유증에 따른 리스크도 있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LG 디스플레이 오늘 실적에 대한 내용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현재 양시장 합쳐서 이 빨간불 켜는 종목이 250여 개도 채 되지 않는 우리 시장이죠.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는지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고가 경신하는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횡보했던 코스맥스가 리포트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올해 연결 매출 증가율은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미국 법인의 가파른 매출 성장이 상반기 흑자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약세장 속에서 연이틀 양봉 그리면서 5.6%의 상승 지켜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매출 확대 전망 속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나마 반도체주들 몇몇이 빨간불로 버텨내고 있는데요. 그중 HPSP는 올해 기존에 해놓은 선단 공정 전환 투자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공정 내 최선호주로 유지하겠다는 평가와 함께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가 7거래일째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개별주 장세 속에 전해액 생산회사 엔캠은 끊임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RA 세부 법안 시행으로 전해질 관련 업체는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엔캠 8거래일째 상승 랠리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현재도 4% 오르면서 11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국내 e스포츠 프로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이를 중계하는 아프리카TV는 최근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뉴스가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하면서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달 새 차근차근 고점 높여가는 가운데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좀 들썩이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실시간 유튜브 방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 나누고 계신지 시청자 의견도 살짝 엿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주식 못하겠다, 어째야 되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카이진님께서 지수가 2% 넘게 빠지는데 대응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냐라는 한숨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랜드튜브님께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코스피가 61선 이평선 위로 올려놔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 이제 추세까지 깨면서 장대 음봉을 좀 키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 추세를 돌려 세워줘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나마 좀 빨간불을 켰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스트 스크랩보드님께서 코스맥스는 위장 크림을 만드는 건지 이런 날에도 오른다. 지금 코스맥스는 그나마 중소형 화장품주 내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른 중소형 화장품주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제 가격대에서 오늘 빨간불을 켜는 것이 오늘은 빨간불이 그나마 특징주인 하루죠. 코스맥스의 선박을 좀 눈여겨보셨고요. 윤슬님께서도 에브리봇 상 앞에서 멈췄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에브리봇의 또 급등. 하지만 이제 고점 대비로 살짝 또 힘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관련한 로봇주들이 그래서 돌려 세우면서 올려가는 가운데 에브리봇 좀 특징적인 흐름 눈여겨보셨습니다. 조금 더 시장과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시청자의 의견을 통해서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변영희 대표님 또 유명한님께서 환율의 급등 이유부터 좀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 하락에 가장 또 크게 움직이는 이제 환율의 급등이 또 주요 원인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을 북한발 리스크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 연준들의 위원회 뭐 매파적인 발언에서 찾아야 될까요? 환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셨어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파적 기조에서에 대한 변동성, 지난 10월 때의 환율 변동성들을 보면 지금 환율이 10월 31일 기점에서 좀 저점을 수반했던 부분이 1,337원대, 뭐 고가 기준에서는 10월 고가가 1,359원대 이렇게 좀 환율이 형성이 좀 됐었고 오늘 1,345원대까지 인접을 했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이 조기 긴축에 대한 어떤 연장 또는 여기서 뭐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됐던 시점과 지금 시점과는 좀 차이가 좀 크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굉장히 눈높이는 좀 커졌지만 금리 인하는 가시화가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점도표에서 우리가 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금리 인하의 시대는 온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다만 최근에 외인 수급이 크게 이 매도세 금액도 그렇고 좀 너무 이제 이 금액 가치가 굉장히 좀 커진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대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는 효과 좀 아닌가라고 좀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복합적인 거네요. 네네. 어제 전일장에서도 사실 뭐 대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좀 저는 좀 소폭 좀 제한적이게 봤는데 오늘의 어떤 강경 메시지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외인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의 환율 연동 효과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럼 짧게 시장의 변곡점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신 시그널이 뭔가요? 뭐 환율의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에 잘 나와서 투심을 돌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라든지 어떤 시그널을 보세요?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시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아직 이게 뭐 3월이다라고 좀 이 명기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면 이제 5월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인가. 자, 이 관점에 대해서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수정되어 오고 변경되어 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리고 좀 개별 주 흐름 하에서에 대한 영향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복합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좀 계속 엇갈리고 있고 빗나가는 어떤 영향들 이 부분이 투자 심리에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다만 여기서 메시지나 이 군비 확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조금 더 영향받을 수 있는 환경은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과거에도 좀 그랬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좀 작용한 이후에 오히려 수급이 좀 완화됐던 그런 시그널들도 우리가 좀 돌이켜 본다면 이런 영향은 일회성으로 좀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유독 좀 오르는 종목들의 시선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코스맥스 경우에는 사실 뭐 이슈나 테마도 아니고 여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 오늘 이제 특징주 내에서 코스맥스의 하락장 속에서의 빨간불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러니까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렇게 또 레포트를 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코스맥스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커질 거다. 뭐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중국의 법인들이 이제 매출 회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경기 회복을 쉽게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부분들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장이 조금 조정된 이후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 자체가 뭐 지금은 뭐 중국 법인에 대한 해외 법인들 중에서 중국 법인의 포지션이 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뭐 중국 시장이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먼저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미국 자회사인 코스맥스 이제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장부가액은 사실상 0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적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는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마케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선케어 시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 급하게 뭐 이렇게 종목을 뭐 접근하지는 마시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만약에 뭐 이 종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연중에 13만 5천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좀 일부는 매도하시자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 내에서 코스맥스에 대한 질문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환율의 또 급등을 시청자 의견을 통해 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중심으로 시장 전략 세워봅니다. 류용미 캐스터가 계속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패키징 과정에 투입되는 레이저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레이저 그루빙,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관련 양산 평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일본의 디스코가 장악하고 있는 레이저 커팅 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패키징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 7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실적을 전망하면서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돼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여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하락으로 전환했죠. 새해 들어서 8만 전자 문턱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우하향 곡선을 그려면서 이제는 7만 원에 더 근접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돼 라이벌인 인텔의 2년 만에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업황 회복의 실적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투자세 공제라든지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의 기대감까지 더해 증권가에선 낙관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장의 특징주 이오테크닉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추세는 지키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하락장 속에서도 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네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일단 뭐 삼성전자향 레이저 커팅 장비 양산 평가 뭐 이제 진행하겠다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과거 이제 2020년도, 19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국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뭐 적극적인 뭐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국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런 시그널들이 뭐 이런 어떤 뭐 하나의 사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사실 이 외에도 아직까지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절대 강자로 있는 일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일본 시장에서의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를 양산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건 이제 앞으로 양산 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레이저 커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디스코라는 기업이 사실상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만약 이제 반도체 산업이 계속 육성이 되다 보니까 뭐 레이저 그루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천억 원씩 그리고 뭐 스텔스 다이싱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천억 규모씩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오테크닉스가 마침 이런 양산 평가를 받고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양산 체제를 준비를 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좀 상승 결연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연간 실적도 굉장히 탄탄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오테크닉스는 알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고 앞서서 소개드렸던 뭐 하나솔루션에 비했을 때는 사실 자본력이 굉장히 좀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는 증시의 조정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중의 목표가는 1차로 18만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안전적인 재무구조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연말만 해도 8만 전자, 9만 전자 온갖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초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뭐 전망, 긍정적인 전망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조정이 올 때마다 기다리면서 조금씩 담아가면 괜찮을까요, 변 대표님? 네, 수급 주체를 좀 보면 오늘 외국인이 612억 원, 기관이 1,107억 원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오늘 매도세가 조금 반영된 효과들은 증시에 대한 어떤 이 수급 위축 영향도 좀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코스피 주가가 연중 최저점을 좀 기록할 때 10월 최고가가 7만 2천 원 구간까지 주가 형성이 좀 됐었는데 지금 오늘 주가 기준에서는 7만 2천 원대, 당시 10월 주가 때보다 10월의 최고 주가 때보다 지금 현재 밀려 있는 7만 1,200원까지 좀 하회했다는 것은 지금 과매도 구간 진입 초기에 관련된 이 단순하게 어떤 수급이 사실 조금 너무 이제 과하게 좀 반영되는 어떤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최근에 어떤 리스크로 좀 부각됐던 뭐 블록딜 관련 이슈 이 부분은 원래 할인율 자체도 1.2%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어떤 수급상의 어떤 영향 이 부분이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키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한 이 전망치들을 보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낸두와 디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효과에 따른 어떤 이 업황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수반되고 있고 지금 HBM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시장 선점 효과가 좀 더 늦다라는 평가들 좀 있지만 선단 공정 투자가 좀 더 본격화된다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상당히 좀 좁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25년도에는 SK 하이닉스의 생산 캐파를 좀 역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돌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추이를 좀 본다면 지금 7만 2천 원대를 하회할 수 있는 이 시그널은 정말 좀 매수하기 좀 매력도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인 지수의 하방 경직성들을 좀 단기에 좀 더 키워준다면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와 어떤 연동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있지만 7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관점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관점이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저는 목표가 8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만 원 선 지지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 앞서서도 갤럭시 언팩 행사 지금 우리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실적 우려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SK하이닉스가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런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주의 투심도 같이 돌려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시초 출발은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장중 그러니까요. 낙폭을 좀 키웠다는 것은 이게 특정한 어떤 수급 주체에 대한 영향보다는 시장 외인의 영향이 매도세가 좀 좀 더 컸다. 네. 자, 시장 영향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 지난 저희가 10월달 주가 이후에 추세 전환했던 대형주들의 수급 추이들을 본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물론 잠정 실적은 삼성전자는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4분기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한 순수 손익 부분들이 좀 나와지고 여기서 2024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추정치가 좀 나와준다면 여기에 달린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 개화 그리고 AI 폰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오늘 특히나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을 뭐 애플한테 뺏겼다, 반도체 출하량도 지금 1위에서 좀 2위로 밀려났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삼성전자는 단타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의 지금 저점 하위 구간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츠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